아침 단상 295호 정옥성 목사. 내가 사는 고가수 마을은 산으로 둘려 있습니다. 복미산, 천사봉, 소리산, 괴일산, 단월산, 팔봉산, 용문산, 백운봉, 중원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산에서 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곡과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국립산림 자연휴양림도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한 이유도 산이 깊고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곳이 서울에서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아주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등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인터넷에 올라온 암과 등산에 대한 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면역세포는 밤에 활동합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여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방어합니다. 이 과정은 잠을 자면서 전개되고 이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가 새벽 1시에서 2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반드시 잠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저녁 11시 이전엔 잠자리에 들 것을 권합니다. 20년간 종양과 싸우며 말기 암 환자 2만 명을 진료한 서울대학병원 김 박사는 암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로 잠을 꼽았습니다. 김 박사는 보약을 지어주거나 여타 질병을 치료해주는 일반 한의사와 달리 암 하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2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수면과 암에 대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면은 암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 중에서도 특히 유방암이 수면과 관계가 깊은데요. 젊은 여성에게 유방암이 생겼다면 10중 8구 늦게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일찍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새도록 돌아가고 TV 등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입니다. 수면을 주관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송과체는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면 항암 효과와 숙면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약이나 주사보다도 효과가 좋습니다. 김 박사는 낮에 햇빛을 받으며 하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등산을 꼽았습니다.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암세포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암세포는 태아세포입니다. 아주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산소 세포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도가량의 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없이 신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등산입니다. 김 박사는 몸이 튼튼하게 하는 근본적인 건강법은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체내에 산소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치료에 산소가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수술이든 항암제이든 방사선이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암세포는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암 환자는 항상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등산은 이 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또 등산을 하면 체내 온도가 높아져 온몸에서 땀이 흘러나옵니다. 게다가 산행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산림욕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석사조인 셈이죠. 김 박사의 암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암세포는 이성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독성 물질을 품어냅니다. 그러면 체내의 면역세포가 이걸 찾아내 공격을 가합니다. 이 기능을 강화시켜주면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신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역할을 강화해주는 가장 좋은 식품이 물입니다. 물은 체내의 나쁜 요소를 씻어내고 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 2리터의 가량의 물을 마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출처 희망맘의 러브하우스. 이처럼 등산은 건강에 매우 필요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등산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등산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혼자 즐기는 운동으로 등산만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주로 혼자 산행을 하는데 산에서 걷다 보면 많은 사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생각의 매듭들이 등산하며 홀로 걸으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반대로 몸이 정지하면 사색도 정지한다는 이 말에 나는 적극 동의합니다. 서재의 등산가라는 이 책은 100세를 앞둔 노 등산가인 김영도 옹께서 남긴 비망록입니다. 저자가 여는 글에서 산과 등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화두로부터 시작합니다. 저자는 풀 베시에르의 말을 인용해 등산은 끊임없는 지식욕과 탐구욕, 정복욕의 소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노동을 통해 정신적 고향에 이르는 과정이 등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노 등산가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사유한 여러 가지 일과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자신의 등산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한가하게 쓴 성찰집입니다. 이 책에서 노 등산가는
산에 오르는 삶을 권하며 산과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산은 인생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도 산을 오르는 것은 최고의 학교에 가는 것이며 최고의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산에 인생의 길이 있고 산에 철학이 있으며 인생의 지혜가 샘솟는 장소입니다. 산은 만병을 치료하는 명의가 있고 늙음을 젊음으로 바꿔주는 불로초가 지천입니다. 죽어서 찾는 산이 아니라 살아서 찾는 곳이 산입니다. 산에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상의 행위에 흡족할 줄 아는 고매한 인간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운동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아무쪼록 노력하셔서 암을 정복하고 100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